안녕하십니까. 한배국제결혼 전문업체 두물머리 주송입니다. 오늘 주제는 타 업체에서 국제결혼을 진행하신 50대 공무원 이야기를 이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어제 한 오전쯤 저한테 이제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가지고, 뭐, 자기는 이러이러한 사람인데, 좀 상담 좀 받을 수 있겠냐 해가지고선, 아, 예, 그러면 제가 상담 도와드릴게요.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이어나갔어요. 근데 제가 만약에 엊그저께 새벽에 카톡을 보낸 그 사람이었으면은 저는 그 사람하고 이제 전화 자체를 안 했죠. 왜냐면은 새벽 2시 한 50분쯤에 뭐 카톡을 저한테 보냈더라고요. 뭐 안녕하세요,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솔직한 얘기로 그 시간이면은 잠을 잘 시간인데 본인이 궁금해하는 이 부분을 알리고자 이렇게 저한테 카톡을 보낸 의도가 뭔지 솔직한 얘기 되게 불쾌했거든요. 근데 이제 뭐 모르는 전화번호로 와서 제가 이제 전화를 이제 받고 이제 뭐 상담을 도와드렸어요. 근데 이제 이분이 이제 그 얘기를 하면서 좀 이 업체하고 어떻게 마무리를 해야 될지에 대해서 이제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 이유가 이 남성분은 이제 50대 뭐 초반, 중반 정도 되는 공무원이세요, 공무원. 뭐 자기 말로는 이제 좀 뭐 잘 나가는 뭐 공무원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이 원한 건 그거였대요. 그래도 이제 좀 지적 수준도 있고 좀 스마트하고 괜찮은 여성을 좀 소개받았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이 타 업체에다 의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타 업체에서 소개를 받은 여성의 이제 프로필을 받았을 때 대학교도 졸업하고 그리고 이제 신부가 이제 그 약사 라이센스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본인이 생각할 때는 이 여성의 조건이 그렇게 뭐 탐탁지 않았나 봐요. 탐탁지 않았는데 그래도 이제 약사라고 하니까 이제 본인도 결혼에 동의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결혼에. 그래서 이제 회사 결혼식을 하고 이제 첫날밤을 보낼 거 아니에요. 뭐 신혼여행 갔다 오면 첫날밤 보내는데 이제 첫날밤을 딱 보내려고 하니까 이제 여성의 이제 몸을 봤을 거 아니에요. 여성의 몸을 보니까 본인이 생각할 때는 이제 너무 성숙한 게 없어 보인다. 그래서 뭐 잠자리를 못했다, 뭐 성관계를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도 이제 고민은 많이 했는데 그래도 이제 업체에서는 이 여성이 그래도 대학교를 졸업했고 또 약사 자격증도 있으니까 괜찮은 여성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이제 잘 소개를 했겠죠. 그러니까 이제 전통 결혼까지도 했는데 그때 이제 본인이 조금 이렇게 미흡한 게 있었나 봐요. 좀 더 이렇게 알아봐야 되는데 알아보지를 못했다. 그 뭐냐 하니까는 이 여성이 이 약사 보조였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약사 보조. 어? 약사 전문이 있고 약사 보조인데 근데 이제 약사 보조라는 것 때문에 이제 본인이 속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간호조무사가 있고 간호사가 있으면 뭐 한국 사람들이니까 아, 이 여성은 우리가 이제 일을 할 때는 간호사라는 호칭을 하겠지만 우리가 뭐 실질적으로 뭐 소개팅을 한다든지 하게 되면 아, 여기 뭐 간호조무사라고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 왜 아니까. 근데 왜 업체에서 그거를 알려주지 않았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우리가 맞선을 볼 때 서로 이제 프로필을 공유를 하잖아요. 남자 프로필, 여자 프로필.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부분을 얘기했어요. 이 업체에서 번역 공증이 된 서류를 못 받으셨습니까? 제가 물어보니까는 받았대요. 네. 그러면 뭐가 문제가 있냐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미혼증명서, 그리고 범죄 경력, 건강검진, 거기에 한국어로 번역 공증된 거를 보여줬고, 남성 서류는 베트남어 번역 공증이 된 거를 보여줬다 이 말이에요. 그럼 뭐가 문제냐 이제 제가 얘기를 했어요. 어? 약사 보조면 얘기를 해줘야 되지 않았냐 이 말을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은 이 업체에서는 약사 보조인지 약사 뭐 전문인지 이거를 가지고서는 이제 뭐 세세하게 뭐 이쪽에서 얘기를 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분이 이제 좀 거슬렸나 봐요. 그런 부분이. 그러면은
제 입장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뭐 외국 서류를 베트남 사람이 아닌 이상 이거를 막 꼼꼼하게 이거를 알려주거나 하지는 못하거든요. 근데 어차피 약사 자격증이 있으니까, 그리고 제가 이제 그분한테도 그랬어요. 어차피 이 자격증이 있어도 한국에 가도 약국을 차릴 수 있는 그런 건 아닙니다. 이제 제가 얘기하니까 이제 이해를 못하네,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나는 이런 조건의 여성을 만나고 싶다고 분명히 얘기했고, 근데 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쪽에서 얘기를 안 해주냐. 그러니까 이제 뭐 상담을 제가 뭐 무료로 이렇게 해주고는 있지만 너무 상기된 표정으로 너무 이렇게 좀, 기분 나쁘게 막 톡톡 쏘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기분이 살짝 나빴죠.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얘기했어요. 사장님, 제가 솔직한 얘기로 사장님하고 계약을 한 것도 아니고, 사장님이 하는 얘기를 사장님 입장의 기준에 두고서 제가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 그리고 업체도 사장님 나이대에 이 정도 여성의 신부를 프로필을 보내주고 맞선을 보게 하고 했으면 이 업체도 잘못한 건 전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이분은 이제 법적으로 따져도 이 업체는 문제될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제 본인은 왜 약사 보조사면 보조라고 얘기를 하지, 왜 그것 때문에 이제 꽂힌 거예요. 그것 때문에 했던 말 또 하고 막 이렇게 얘기하길래 이제 제가 그분한테 그랬어요. 사장님이 이렇게 지적인 여성, 뭐 똑똑한 여성을 찾았으면 사장님도 뭐 공무원이신데 조금 더 이렇게 신중하게 생각을 하시고 판단하시고 결정하시지 왜 똑똑치 않게 그렇게 하셨어요. 이제 제가 이제 좋게 얘기를 했어요. 좋게 얘기하니까는 거기서 왜 내가 똑똑하네 안 똑똑하네를 왜 얘기를 하냐 마냐 하면서 막 또 불같이 막 성질을 부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장님, 이 부분은 제가 이제 사장님을 뭐라고 한 게 아니라 조금 더 신중하게 좀 생각을 하시고 사전 규제도 좀 하시고 이 여성에 대해서 정말 여성성이 좀 여성스러운지에 대해서 좀 아시려면 좀 이렇게 잘 만나보고 해보지 그러셨어요. 이제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도 이제 이분은 했던 말도 하고 계속 그러면서 전문 업체인데 왜 이 여성에 대해서 그리고 나에 대해서 그리고 이 업체에 대해서 팩트를 맥락을 제대로 못 짚냐 이 얘기를 하길래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이제 사장님이 원하시는 거는 그거잖아요. 본인은 이런 조건의 여성을 소개를 받고 싶어 해서 이 업체하고 진행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 여성이 대학교 졸업한 건 맞고 약사 라이센스를 갖고 있는 건 맞는데 보조라는 이유만으로 사장님이 기분이 안 좋다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결혼에 대한 거를 이렇게 좀 파혼하려고 하는 생각이 있다라는 거 아니에요.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렇다. 이쪽에서 나한테 소개를 잘못해 줬으니까 나는 과실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이분한테도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표준 계약서 읽어보셨어요? 하니까는 안 읽어봤다는 거예요. 왜 안 읽어보셨어요? 그러니까는 이쪽에서 뭐 서류 뭐 어쩌고저쩌고 하길래 좀 이렇게 내가 꼼꼼하게 봤어야 되는데 꼼꼼하게 못 봤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표준 계약서는 어디에나 명시가 다 돼 있습니다. 그리고 맞선을 보고 계약 진행을 안 할 경우에 그냥 50% 환불을 받으시는 거고, 결혼식 진행하고 나면 90%니까 이제 10%만 환불 받는 거고, 만약에 결혼하고 나서 한국으로 입국하시게 되면 환불 자체가 없어요. 그리고 사장님은 전동 결혼까지 하셨고,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또 하고 나니까 이제 이분 입장은 그거예요. 자기의 얘기를 하소연을 좀 들어줄 사람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이 부분에 있어서 이분이 이 사람하고 계약을 했기 때문에 내가 뭐 정확히 알지는 못해요. 근데 이 업체가 뭐 틀리게 영업을 한 건 아니에요. 왜? 다 알려주고 다 진행을 하고 다 했으니까. 근데 본인이 이 부분, 딱 그거래요. 이 사람이 대학교 졸업하고 약사 자격증이 있으니까 거기에 이제 꽂혀서 결혼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사람의 됨됨이를 본 게 아니라 이 여성의 배경을 본 거예요, 배경을.
그리고 한국에서 살면 그래도 어느 정도는 대화도 되겠고 또 똑똑하고 하니까 이제 그게 이제 겸사겸사 이제 붙은 거죠. 그러고 나서 이분이 이제 또 이기적인 얘기를 했던 게 뭐였냐면, 나는 이 업체에다 얘기를 했다. 내가 나중에 뭐 은퇴를 이제 정년 퇴직을 하고 나면 같이 농사일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여성을 소개받기를.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사람이 좋아하는 일이 있고 좋아하지 않는 일이 있어요. 근데 좋아하지 않는 일을 남편이 농사한다고 하니까는 너도 같이 농사해.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뉘앙스가 그런 식으로 저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사장님한테 얘기했어요. 사장님이 이 여성분하고 결혼을 해서 정말 행복하게 살고 서로 신뢰와 믿음이 풍만하게 되면 여성도 당연히 사장님이 하는 일을 도와드리죠. 근데 결혼도 안 했고 같이 살아보지도 않았는데 이런 조건을 제시를 한다라는 것 자체가 이거는 말이 안 됩니다. 이제 제가 얘기했죠. 이제 그런 얘기를 또 하니까 또 이 남성분이 또 이제 빡이 탁 돌았나 봐요. 그러면서 또 뭐 저한테 막 어쩌고저쩌면서 뭐 제 의도를 아냐 모르냐서부터 막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더 웃긴 건 뭐냐면은 이제 제가 얘기는 했어요. 사장님, 제가 볼 땐 사장님이 이 업체하고 어떤 부분을 가지고 해결을 보시려면 재진행을 하시던가 아니면 파혼하시고 새로 진행을 하시던가 하시면 됩니다. 이제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는 그 업체에서 재진행 절차에 대해서 얘기 안 해보셨으니까는 이제 그 업체를 막 욕을 하는 거예요. 그 새끼들이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사장님이 이런 부분은 과실이 크다. 결혼식까지 다 하고 이제 와서 지금 뭐냐, 뭐 이런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공무원이라는 걸 알고 있고, 여기 업체 뭐 대표 관계자분들도 이제 너무 이 사람이 떼떼떼 거리니까 이 업체 관계자분이, 그래 알았어, 너 공무원인데 근무 안 하고서는 이렇게 나한테 전화해? 해가지고 이제 적반하장으로 이제 민원을 넣으려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협박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맞는 말이죠. 공무원이면 그 시간에 일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하고 언쟁을 벌일 필요가 없잖아요. 그리고 제가 생각을 할 때도, 삼장이 제가 생각을 할 때도 이 업체가 잘못한 게 전혀 없어요. 대학교 졸업하고 약사 자격증이 있고, 근데 약사 자격증이 뭐 보조라고 얘기 안 한 걸 가지고서 이제 이 사장님이 막 뭐라고 노발대발을 하니까, 그렇게 하고서는 이 업체하고 마무리를 잘 지으시는 게 제가 볼 때는 나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어차피 결과는 나와 있어요. 왜? 이 사람은 이 여성에 대해서 마음이 변심을 했어요. 그러면은 파혼 아니면 재진행인데, 재진행도 이 업체 관계자들하고 트러블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솔직한 얘기로 재진행이 어려워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남성이 뭐 다른 업체를 껴서 재진행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 남성에 대한 이 프로필이잖아요. 사진 뭐 프로필 다 나와 있잖아요. 그럼 베트남에서 이 남자에 대해서 소문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안 좋아요. 그래서 제가 전에도 얘기했듯이 내가 맞선을 볼 때 정말 예의 있게 맞선을 진행을 하셔야지만이, 내가 뭐 이 여성과 뭐 사전 교제를 해서 잘못됐더라도 그래도 업체 관계자는 알잖아요. 이 남성이 여성분한테 정말 진정성 있게 예의 있게 다 했고 서로 성향이 안 맞고 성격이 안 맞으면 헤어질 수도 있어요. 사전 교제라는 게. 근데 그렇게 안 하고 뭐 사전 교제를 했을 때 이 여성에 대해서 되게 좀 안 좋게 하고 막 스킨십도 막 하고 결혼할 것처럼 하면서 안 한다라고 하면 현지도 다 알아요. 이 남성에 대해서. 그러면은 좋은 여자를 소개를 받을 수 있겠어요? 소개 못 받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분한테도 이제 얘기는 했어요.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될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업체하고 문제 해결을 잘 해보세요.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이제 마무리 했는데, 오늘 새벽 한 7시쯤서부터 카톡이 온 거예요. 자기가 뭐 똑똑하냐, 안 똑똑하냐, 똑똑함의 기준이 뭐냐, 어쩌고저쩌고 하길래, 제가 그랬어요. 사장님,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저한테 이렇게 카톡으로
하수연 아십니까? 이제 제가 얘기를 했죠. 그러면서 뭐, 저에 대해서 뭐 어쩌고저쩌고 막 얘기를 하길래 뭐 대학교 졸업하면 다 똑똑하나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아니, 대학교 졸업하면 똑똑한 거 아니냐. 중학교, 고등학교보다는 당연히 더 배웠으니까 똑똑한 거 아닙니까? 이제 얘기를 했죠. 똑똑함의 기준을 모른다면서 이제 뭐 자기는 뭐 다졸자고 뭐 엄청 능력 있고 뭐 어쩌고저쩌고 막 얘기를 하길래 사장님, 제가 그랬어요. 사장님, 다졸자면 뭐합니까? 말하는 거부터 자체가, 지금 애처럼 얘기하시는데 하면서 이제 제가 이제 막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뭐, 베트남 자식, 뭐 어쩌고저쩌고 키우시라고 뭐 어쩌고저쩌고 막 하면서 반말했다가 존댓말 했다가 그래서 제가 사장님 노망 나셨어요? 제가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 사람한테 노망 나셨냐고, 지금 나한테 노망 났냐고 했냐고. 그러면서 제 처지를 막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그 나이에 46살 먹어가지고 지금 아들 6살인데 나는 자식을 다 키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혼지셨어요? 이제 얘기하니까 네, 재혼이다. 이렇게 막 반말식으로 또 얘기하더라고요. 사장님 성격을 보니까 와이프가 왜 이혼했는지 알겠네요. 제가 이제 얘기를 하니까 우리 와이프가 바람 폈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사장님이 이렇게 나오는데 바람 안 피면 그게 제정상이냐고. 정상이 아니죠. 바람 피는 게 맞겠지.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기도 바람을 폈대요. 그래서 제가 바람 핀 게 자랑입니까? 이제 얘기하니까 그 사람이 하는 얘기가 요즘에 바람 안 피면, 바보 쪼다다. 요즘에는 바람은, 험도 아니다. 뭐 이렇게 이제 저한테 카톡으로 남기더라고요. 그러니까 국제결혼 업체 뭐 담당하시는 분들이 상담을 해보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뻔히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 사람이 결혼을 하는 데 있어서 진정성을 갖고 하는지, 그리고 성격은 괜찮은지, 그리고 남을 배려할 줄 아는지, 이런 부분도 좀 꼼꼼히 파악을 하시고서는 진행을 하셔야 돼요. 왜냐면은 한국 사람끼리도 살다 보면 소통 부재, 공감 부재, 그리고 사랑에 대한 게 다 배경을 갖고서는 결혼을 진행을 하다 보니까, 결혼 생활을 하다 보니까, 남자들은 그래도 이제 책임을 다 해요. 돈도 벌고, 육아도 하고. 근데 요즘 여자들 보면은 육아하는 것도 힘들다라고 하고, 돈도 안 벌면서, 그렇다고 해서 뭐 남편한테 뭐 밥을 제대로 차려주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갈등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오은영 리포트의 그 결혼 지옥을 보더라도 보면은 진짜 뭐 한국 남자들 보면은 잘 사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근데 여자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게 많거든. 그러면은 외국 사람하고 결혼을 하게 되면 당연히 쉽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한국 사람보다 더 어려워요. 근데 이렇게 공감도 안 되고 소통도 안 되고 이기적인 이런 사람을 국제 결혼을 진행을 시킨다라고 하게 되면 좋은 예가 돼도 욕을 먹어요. 이 사람이 결혼 잘해서 뭐 잘 되고 하면은 다 자기가 잘한 탓인 거고, 안 되면은 남 탓, 주변 탓 무지하게 하는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분하고 제가 이제 그 상담을 하고 이렇게 뭐 카톡 온 거 이렇게 보니까 아주 그냥 가관이더라고요, 가관. 그래서 제가 이분 같은 경우에는 제가 법적으로 좀 조치를 한번 좀 취하려고 그래요. 왜냐면은 뭐 나하고의 일에서 이제 뭐 서운하거나 뭐 하소연을 하시면 되는데 뭐 가족까지 뭐 건들고 뭐 비아냥거리고 업체를 뭐 어쩌고 저쩌고 두둔하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분은 제가 좀 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적으로 손을 좀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저한테 이제 국제결혼 상담을 하실 때 제가 한 번 더 얘기를 하지만, 자, 여러분하고 나하고 계약을 한 게 전혀 없어요. 당연하듯이 뭐 11시에 전화해가지고서 뭐 상담 가능하냐고 하는 것도 개념이 없는 거고, 새벽에 뭐 문자 보내고서는 상담 가능하냐고 이런 것도 개념이 없는 거고, 그리고, 전화해가지고서는 본인이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는데 자기는 나이가 어쩌고, 뭐 연봉은 어떻고, 키는 뭐고, 몸무게는 뭐고 한데 어떤 여성을 소개를 받을 수 있나 이런 질문이 말이 돼요?
그리고 상담을 받고 금액이 어떻게 그러니까 일정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행사 비용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뭐 보지도 않고 서류를 보지도 않았는데 전체적인 비용이 얼마에 이렇게 묻는 것도 그거는 예의에 어긋나요. 그래서 상담을 정말 받고 싶은 사람들, 제가 이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상담을 받고 결혼을 하실 분들은 제 사무실로 오든가 아니면 출장을 가서 상담을 해드리든가 둘 중에 하나를 해요. 근데 무례하게 뭐 전화로 얼마예요? 여기 뭐 슈퍼마켓도 아니고, 그리고 내가 상대방 얼굴도 모르는데, 그리고 어떤 행사가 진행이 되고, 어떤 서비스가 진행이 되고, 어떤 서류를 우리가 하는지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는데, 그런 거를 전혀 보지도 않고 전체적인 금액이 얼마예요? 타 업체는 얼마던데요? 그럼 그쪽 가서 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정말 내가 상담을 하실 거면 예의를 갖추고 상담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저는 뭐 국제결혼 이거 아니어도 제가 뭐 사업 소득이 있기 때문에 굳이 이거를 제가 뭐 돈벌이 수단으로 하는 건 전혀 없어요. 진짜 이 남성이 정말 결혼을 할 시기가 됐고 하면 제가 좋은 사람, 신부를 소개를 해주는 게 제 역할을 하는 것 뿐이기 때문에 그래서 상담을 원하거나 아니면은 뭐 타 업체에 이런 일이 있었을 때 뭐 상담을 원한다라고 하면은 예의를 갖추고서는 전화를 하시고 그리고 카톡을 보내실 때에도 좀 예의를 좀 갖춰서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제까지 상담을 하면서 제가 느끼는 건 뭐냐면 제가 도움을 줘도 고맙다는 말 한마디도 없어요. 몇 명 빼놓고는 고맙다는 말 한마디를 안 해. 그러니까는 화장실 가기 전과 화장실 가고 난 후에 이런 마인드를 갖고서는 상담하시는 분이 많이 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50대 공무원 우리 그 사장님, 좀만 기다리세요. 제가 요거 해가지고 제가 바로 고소장 서류 넣을 테니까 아시겠죠?